종이 상자 더미를 가득 싣고 도로 갓길을 지나다니는 리어카 보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을 겁니다. 새벽이나 늦은 밤엔 사고가 날 위험이 더 커지는데 실제 올해 들어 우리 지역에서 2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 손수레가 인도로 다니면 되지 않느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관련 법상 기준이 애매한데요. 오늘 뉴스 AS 시간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욱 기자의 60초 브리핑입니다. 왕복 8차선 도로 갓길로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가 지나갑니다. 뒤따르던 차들은 아예 끝차선을 피해서 운전하는 모양새입니다. 버스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달리는 차들 옆으로 역주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 돌아서 오니까 힘들어요. 내가 또 이 다리 불편하잖아요. 아찔한 주행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집니다. 지난 6월과 7월에는 사당역 인근에서 폐지 실은 손수레를 끌고 가던 60대 남성 2명이 달리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리어카가 인도로 다니면 안 되나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도로교통법상 손수레가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로 가면 오히려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손수레가 인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이 2017년 발의됐지만 2년째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리어카의 위험천만한 주행길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어도 될까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의 아슬아슬한 주행길 보셨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김민욱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화면을 보니까 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실제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취재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서울 지역에 있는 폐지 수집 노인이 지난 6월 기준이었습니다. 2,900여 명이었는데요. 3,000명을 밑돌았고요. 최근 4년간에는 서울 지역에서만 27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는 올해 들어서 사당역에서 2건의 사망사고가 있었는데요. 남부순환로 앞에 성빈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이수역 인근에 고물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동작대로를 따라서는 가구 매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구 매장이 많으면은 박스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어카로 파지를 줍는 어르신들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차도를 이용해서 리어카를 끌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네, 저도 길을 가다가 꽤 본 것 같은데 이게 또 폐지를 굉장히 높게 쌓아서 굉장히 아슬아슬해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파지를 많이 쌓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왔을 때 최대한 이 파지를 많이 실어야지 이제 한 번 왔을 때 안 실고 고물상을 한번 다녀오면은 소위 경쟁자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이 파지를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많이 쌓고 무게가 나가다 보니까 어떤 어르신들은 너무 많이 쌓아서 리어카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더 위험한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어르신들의 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또 사고도 발생을 했습니다. 사당역 인근에서 올해 사망 사고가 2건이 났다라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여요. 네, 관할 경찰서가 방배 경찰서인데요. 일단 손수레를 끌고 무단 횡단을 할 경우에는 그 단속에 들어간다 이런 선전포고를 했고요. 네. 폐지 수집 노인들이 모이는 지역 재활용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 예고라든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주로 야간이나 새벽에 많이 다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이분들이 입을 수 있는 야광조끼라든지 파지를 묶을 수 있는 야광 노끈 또는 리어카에 붙일 수 있는 반사지 같은 거, 야광 반사지 같은 거를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잘 입으실 리가 없죠. 준다고 해서 다 입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경찰 쪽에서도 계도나 홍보도 중요하지만은 좀 실질적으로 단속을 병행을 해서 이분들의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단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애매하다고 하죠. 그렇죠. 제가 앞서 브리핑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도로교통법이 좀 애매한 부분인데 손수레가 차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차도로 다니는 게 사실 위험하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손수레가 보도, 즉 이제 인도로 다닐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가 되는데 폐지수거 어르신 하루 수입이 한 2만 원 안팎이거든요. 생계형이란 말이죠. 근데 단속을 강화한다고 경찰 쪽에서 밝히긴 했지만은 이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범칙금을 물게 되면은 보는 시각도 사회적인 시선도 좀 무시할 수 없고 해서 역시 경찰도 계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 이래저래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일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 손수레가 인도로 가게 하자 이런 법 개정안이 2017년에 발의가 됐었는데 뭐 보행자 불편이라든지 뭐 수레 규격을 정하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2년째 지금 상임위에 계류가 된 상태고요. 예외적으로 인도를 가는 것들이 있는데 뭐 전동 휠체어라든지 유모차 당연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참에 법도 좀 예외 조항을 둬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거세거든요. 리어카가 뭐 인도로 다닌다고 해서 보행자와 그렇게 마찰이 있을 것이냐 아니다라는 게 어떤 전문가들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인도로 가게 뭐 법을 바꾼다고 해도 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는 건데요. 인도에 뭐 볼라드라든지 또 턱이 높은 인도들도 많잖아요. 네. 결국 법이 바뀌어도 안 가게 될 것이다. 어른들이 이런 입장도 나오고 또 오히려 사고가 났을 때 이분들이 불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법적으로 보도로 인도로 가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지키지 않고 차도로 내려왔느냐고 했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다른 법적 테두리에 갇힐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각에서는 이게 뭐 차도로 갈 것이냐 인도로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폐지 수거가 사실 정말 위험한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으로 노인들이 내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뭐 부양 의무자 제도를 폐지를 해서 빈곤계층 어르신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또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경제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이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차도로 내몰리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뭐 법 개정이 됐든 경제적 지원이 됐든 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민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